안녕하세요. 리츠맵 대박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 순서인데요. 오늘도 주식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목요일 순서로 이성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멋진 넥타이 하고 나오셨는데요. 예. 오늘 장 상황과는 좀 반대 색깔이네요. 파란색인데 너무 예쁘세요. 네, 오늘 제가 원래 방송할 때 까만색 와이셔츠를 입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입고 나왔는데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파란색 계열로 하고 나오신 건가요? 빨간색은 마음이지만 이제 파란색은 이제 보기가 좋아서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증시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차별화가 좀 많이 돼서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또 밀리는 종목들 밀리니까 꼭 좋지만은 아닌데요. 그래도 일단 지수가 조금씩 안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 SM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지난주에 대거 급락했죠. 기관들이 다 매도하면서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기관들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기관들이 갑자기 순매수한 이 흐름이 단기 반등을 노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투자로서 수익 성장성을 있는 걸 평가를 높게 한 건지 투자자분들 경우에는 되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단기 반등이라면 불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SM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거예요. 과연 지난번 이제 기관들이 계속 사라고 했다가 뭐 이제 실적이 이제 조금 적게 나왔다고 갑자기 이제 매도로 돌변을 하면서 뭐 거의 뭐 한 40% 가까이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가지 주체라기보다는 기관들도 여러 주체들이 많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분명히 여러 주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제 SM 많이 갖고 있었던 일부 기관에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또 이제 이거를 기회 삼아서 또 장기적으로 또 좋게 보는 기관들은 또 이제 사자가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즉 어느 정도 이제 기존에 좀 싸게 사서 이번 기회로 이익 실현을 하려고 했던 기관들은 팔고 나갔다고 보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이 기회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노려서 들어온 기관들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꼭 기관들이 이제 미래 다른 그 손바뀜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맞춰서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지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이 다시 이제 매도로 이제 바뀌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4분기 수익성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저도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SM에서 준비하는 콘서트나 앞으로 그 뭐 한류에 대한 성장성도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11월 22일 장 마감 시황을 보면서 주요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목요일 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인데 코스피가 15포인트의 상승으로 1899.50을 나타냈습니다. 아쉽게도 1900선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497선까지 탄력을 더했습니다. 지수 선물 역시 1%대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수급구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역시나 장 막판까지 매도 우위를 끌고 갔습니다. 기관 쪽은 매수 규모가 더 커졌는데요. 2,500억 원대의 사자세로 마감 정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자체와 연기금, 추신권을 중심으로 매수한 모습이고 개인은 2,1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구체적인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대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141만 7천 원 오늘의 종가입니다. 현대차는 1% 하락했고 포스코와 기아차가 함께 상승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가 흐름을 달리했는데요. 오늘 기아차는 2% 넘게 올랐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모두 하락입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가 2%, 한국전력과 신한지주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KB금융과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이 각각 1% 올랐습니다. 롯데쇼핑이 3%, 건설주의 상승 영향으로 오늘 삼성물산은 4% 이상의 급등을 보인 점, 상대적으로 강한 양봉이 대형주 가운데 그려졌습니다. 다음은 업종 상황 정리입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업종은 역시 IT,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업종 상승률 2%를 넘어섰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이 상승에 일조한 모습입니다. 이 밖에 통신이나 유통, 건설, 금융주도 플러스 마감이 됐고 오늘 상대적으로 소외된 업종은 의료정밀, 의약품, 전기가스 업종인데요. 일부 업종들이 하락하면서 업종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환시장 동향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으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당국이 강도 높은 개입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70전이 하락한 1081원 50전에 개장을 했고 개장 이후에는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 중동의 긴장감 완화 등을 반영하면서 1082원 2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최종구 재정차관보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면서 환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외환시장 움직임이 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주 중이라도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등 규제 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실개입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장중 환율은 1085원 80전까지 반등을 했는데 당국 개입 이후에는 거래량도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어제 종가 대비 2원 70전이 상승한 1085원 9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22일 금융시장 동향이었습니다. 네, 11월 22일 장 마감 시황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보니까 눈에 띄는 흐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 140만 원을 넘어섰는데 제 생각에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가 이 IT주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IT주와 함께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삼성전자가 이제 제 가치를 이제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00억 가까이, 200조 가까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뭐 분기별로 조 단위로 7조, 8조씩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는 그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하고 상당히 좀 경쟁을 하다가 이제 애플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매수세, 삼성전자가 좀 더 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이어나갈 거라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매수세로 몰리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고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흐름상으로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화면 보실까요? 네,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일봉 차트상으로 이제 뭐 옆으로 이렇게 140만 원대를 이전에 올해 이제 5월 달에 한번 돌파를 했다가 재차 다시 돌파 못하고 요번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차트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평선들이 이제 수렴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때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뭐 상당히 견조하게 나올 거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대안은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뭐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삼성전자의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와 반대로 포스코는 정말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급하게 다 빠졌는데 이 철강주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 주가하고는 뭐 정반대적인 흐름을 오늘 보였습니다. 최근 이제 37만 원대, 38만 원대에서부터 30만 원대까지 포스코가 이렇게 한 20%, 거의 한 30% 가까이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즉, 뭐 시장이 뭐 아주 안 좋거나 아니면 아주 위축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포스코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원인으로는 몇 가지 뭐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철강 가격하고 이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이는데 최근에 경기가 별로 좋지를 않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포스코가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엔화가 이제 최근에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하고 이제 포스코하고 이제 상당히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포스코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랑 맞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면에서도 가격도 떨어지고 경쟁 면에서도 약간 좀 뒤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우려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작용이 돼서 실적이 많이 감소했다기보다는 그런 우려가 작용을 하면서 밀렸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최근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되는 쪽으로 이제 몰리고 안 되는 쪽은 이제 파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으니까 포스코를 팔고 삼성전자로 옮기는 그런 동향이 분명히 많이 있을 네. 거거든요. 즉, 포스코의 가격에 상관없이 분명히 포스코는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가격에 팔고 삼성전자로 옮기고 IT 주식 쪽으로 옮기고 그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가 상당히 많이 밀리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 네.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바로 급반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분명히 요거를 잘 기회를 살리게 되면 우리가 위기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이 좀 미뤄졌습니다. 네. 이 합의가 이제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네. 또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스 증시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전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가 지금 1.98%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전일 이제 그리스가 구제금융 네. 신청이 이제 합의가 되질 않아서 그 부분이 이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우리 시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종목들은 또 저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고 했었는데 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었다면 그리스도 같이 밀렸어야 되는데 그리스는 오히려 어저께 오늘 새벽에 올랐고 지금 네. 또 이제 보시면 2%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리스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절차였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이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리스 문제는 이번 26일 날 거의 이제 합의가 되는 걸로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난 5월 달 이후로 이제 그리스가 전 세계 증시에 발목을 잡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번 이제 26일 날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장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주식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먼저 주식 천왕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화약품,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6,250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마이너스 5% 시 자동 손절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휴맥스는 비중 20%고요. 매수가는 1,300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8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현금 비중 80% 보유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종목 KCS입니다.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3,100원에서 3,200원, 목표가는 1차는 4,000원, 2차는 5,000원, 손절가는 종가 대비 마이너스 5%시 손절 처리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황금연못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컴포넌트, 비중은 20%네요.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 BNG 스틸,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NPK입니다. 20% 비중 역시 같고요. 매수가는 1,530원,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하셨네요. 네 번째 종목입니다. 엑토즈 소프트, 비중은 20%, 매수가는 38,500원,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8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로만손, 비중은 20% 역시 같고요. 매수가는 11,700원, 목표가 13,50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현금 비중은 40% 보유하시고 첫 번째 종목은 CJ ENM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MK전자입니다. 비중은 역시 30%고요.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LG전자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73,000원 전후 분할 매수, 목표가는 8만원에서 88,000원 상향 조절, 손절가는 7만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금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좀 불안한 장세라 그런지 이렇게 네. 변동은 크게 없으신데 궁금한 게 다들 네. 약세장이다 해서 이제 현금 비중을 다들 늘리고 계세요. 예. 근데 대표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이 두 네. 종목 CJ MK전자 비중이 각각 10%씩 네, 늘렸습니다. 좀 늘렸습니다. 네, 이게 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좀 불안하지 네. 않으세요? 일단 요번에 이제 불안한 상황이 한번 왔었죠. 그러니까 네네.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한번 했다가 재정 절벽 이슈 때문에 밀렸다가 올라오고 네. 어저께 이제 그리스 문제도 뭐 이제 부각이 되고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최근에 보였었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이 보였는데도 주가상으로는 28,000원대를 견조하게 이제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악재가 나왔는데도 이 정도를 유지를 해주는 게 어느 정도 앞으로 갈 길을 위한 이제 안정성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을 약간 늘려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MK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수 밀렸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비중을 좀 늘려도 되겠다. 이렇게 짚어서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각각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ENM인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 좀 올랐죠. 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뉴스가 장이 마감한 후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카카오톡, 네. 그 카카오랑 CJ ENM이 네. 그 사업적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내일 장에서 좀 활발하게 긍정적인 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나 이렇게 다음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포털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듯이 카카오톡이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단순히 이제 메시지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이제 카카오톡을 네.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하게 되고 네네. 이제는 이제 영화도 보고 네, 콘텐츠 그렇죠. 제작까지. 그런 걸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CJ ENM이 네. 제공을 하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카카오톡 기준으로 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네.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신에 이제 CJ ENM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실제로 돼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차피 영화를 보거나 뭐 이렇게 봤을 때 굳이 이제 꼭 카카오톡으로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TV로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컴퓨터로 봐도 되고, 그리고 모바일로 보게 되면 요금도 좀 비싸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꼭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 콘텐츠 제작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J ENM 측면으로서는 네. 단지 이제 뭐 이제 더 효과가 더 좋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CJ ENM이 이제 크게 영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컨텐츠 제작으로 네. 통해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하고 슬슬 이제 실적이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 성장성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제 부각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CJ ENM은 꾸준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투자 포인트에 이어서 투자 전략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투자 전략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갈 겁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28,000원대 네. 매수하는 거는 좀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35,000원 말씀드렸지만
뭐 내년 초 정도에서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중기적인 관점을 봐서는 저는 분명히 한 뭐 5만 원, 6만 원 정도 가도 네. 싼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장기적으로 두고 보시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K전자인데요. 네. 계속 가지고 가시는 이 종목 네.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MK전자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딩 와이어라는 네. 제품을 이제 반도체 업체들에 이제 납품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동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재평가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거의 한 7천억 가까이 나왔는데 네. 실제 이익은 뭐 한 140억 정도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번 3분기까지 아직 4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3분기까지 매출액이 4천억 이상인데 영업이익이 13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작은데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다는 건 마진을 많이 남긴다는 거거든요. 네. 즉 우리가 말하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동사의 주가도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번째 바닥 위치에서 재차 이제 추세가 시작이 돼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지수가 한번 미국 시장 급락하면서 밀렸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때 주가보다도 지금 더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수에 상관없이 이 종목은 영향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차트상으로 이렇게 바닥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소위 쌍바닥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즉, 최근 5,300원대까지 올랐다가 밀리고 나서 이제 네.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면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뭐 기존의 전략 계속 유지해서요. 네. 4,200원에서 4,300원 뭐 그 사이 정도 매수하시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좀 6,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종목 MK전자까지 자세히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당장 네. 이제 종목 분석이 끝났는데 네. 전반적인 내일장 투자 전략을 또 제시해 주셔야죠. 네, 종합지수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21선, 요까만색 선이 21일, 저는 이제 21선인데요. 21선 정도 해서 돌파를 살짝 하긴 했는데, 네. 아직 완벽하게 올라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대신에, 어느 정도 지난, 1850선 라인 때, 이 라인 때 이제 지지가 되는 모습을 일단 좀 보여줬고요. 저점 라인 때가 다시 한번 출렁거리더라도 1850선 라인 때만 깨지지 않게 되면 크게 이제 지수가 밀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될 그런 위치에 좀 놓였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긴축을 중국 시장이 네네. 긴축이 아니라 네. 중국 시장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예, 중국 시장이 이제 투자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중국 시장이 투자를 이제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재정 절벽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경우에 전반적인 이제 시장이 좀 크게 돌았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는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좀 틀렸죠? 예. 아닙니다. 저도 당황을 해서. 예. 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대표님과는 다음 주 목요일에 더 멋진 전략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치맵 대박 공략주 목요일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대열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가 있습니다.